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지난 1년, 2년 되돌아보면서 어떤 가짜뉴스에 시달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어리석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 정도 되는데, 그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한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 10년, 그러니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의 13년 정도 됐는데, 그 괴담은 거의 이제 한 10년 정도 우리가 시달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실히 좀 여기서 짚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염수 문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진이 일어나서 15m 정도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되고, 가동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외부에서 물을 공급할 때 그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오염된 물을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저장 탱크에다가 가둬놨습니다. 가둬놨는데, 그 저장 탱크에 가둬놓은 게 그 근방에서 저장 탱크를 그 근방에다 모두 지어도 지을 수가 없다. 계속적으로 오염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한계점에 도달했다. 하나 문제. 또 하나는 문제는 그 저장 탱크에 그 오염수가 누수가 돼가지고 그 오염수로 인해서 그 근방 토지를 오염을 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IAEA,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건 심각하다 해가지고 이 오염수를 방류를 일본 동경전력에서 방류를 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오염수를 방류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 그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통계로 보면은 한국에 영향이 별로 없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여러 가지 결론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말을 믿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향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이 해류가 있습니다. 그 해류가 있는데, 이 해류가 흐르는 해류를 우리가 보면은 가장 오염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 러시아, 캐나다, 미국, 멕시코죠.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돌아가지고 하나는 다시 일본 쪽으로 돌아오고, 하나는 남아메리카 쪽으로 가고, 이 돌아오는 그 중에 일부 지류가 우리 한국 쪽 동해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수 도착 시간 1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이 태평양, 그 넓은 태평양에 가서 다 희석이 되고, 그게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과학적인 어떤 결론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가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된다고 뒤에서 이걸 배후에서 분위기를 조성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히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많이 요청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속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일본의 계획은 뭐였냐? 그러면 이 오염수 대책에서 일본의 계획은 72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일본이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전부 폐로를 시킨다는 그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오염수 그 문제는 방류를 시키고, 방류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여과를 일단 시키고, 그 다음에 방사능 수치가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묽게 해가지고 방류를 시킨다. 이게 이제 자기네들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그걸에 대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가 2011년 바로 지진 이후에 후쿠시마 현 8개 수산물을 금지시켰고, 2013년에는 다시 일본에 있는 해당 지역, 그러니까 동쪽에서 나는 수산물 전체의 수입을 금지시켰고, 그리고 이제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계속 감시하고 결과를 그때그때 공개를 했죠.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검사를 한 횟수를 이것저것 다 합치면은 총 4만 번이라는 거예요. 수산물, 한국, 일본에서 나는 수산물은 물론이고 천일염, 바닷물 등등 해가지고 모두 이렇게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방지에 우리 한국이 3년 동안 1조 5천억을 소비했다. 물론 우리 어민들 피해,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수산물을 오염수 때문에 위험하다고 이렇게 자꾸 가짜뉴스가 퍼져가지고 수산물 종사자들이 입은 피해는 둘째치고 이
괴담 방지에만 우리가 1조 5천억이라는 거금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오염수 방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1년간에 지금 총 5만 4천 톤을 방류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방사능 기준치에 근접한 적이 없다. 예를 들면은 2024년 6월 달에 7차 방류 때 삼중수소 농도가 쟀는데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2.6%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전혀 이건 우리가 그동안에 가짜 뉴스에 우리가 얼마나 휘달렸는지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알면서 또 전략적으로 수산물 금지를 했죠. 재작년에. 그래서 24년 8월 달에 1년 만에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죠. 어마어마한 규모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을 사갑니다. 그런데 그걸 해제를 했죠. 8월 달에.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일본이 협상한 내용이 IAEA 관할로 장기 감시 활동을 한다. 그래서 모든 이해관계국들이 독립적으로 어떤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에 참여한다. 이런 조건부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상 해제한 거죠. 자,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 방류 이후에 한국은 어떤가? 여러분들 노량진 수산시장 가보면 거의 옛날 비율로 원복이 됐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2023년 방류를 막 했을 그 당시에 거론될 때하고 2024년 보면은 방어 같은 경우는 거의 3배가 늘어났고, 어패류, 그러니까 그 조개류 이런 것은 또 2배가 늘어났고, 정어리 이건 뭐 한 4배, 5배가 늘어났고, 홍어 이것도 거의 3배가 이렇게 일본 수산물 수입량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탈원전은 이게 그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이제 탈원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탈원전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린피스 창립자는 패트릭 무어라는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건 폰지 사기하고 똑같다. 태양광 풍력 여기에 친환경이라는 어떤 구실로 원전을 탈원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주식시장의 폰지 사기, 폰지 사기극이 이제 다단계 금융 사기죠. 그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 뉴스와 선동에 휘말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거론을 심각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 광우병, 그리고 사드 전자파, 그리고 도룡농 가짜 뉴스 엄청 났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거하고 똑같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도 똑같은 전체를 봤다. 더군다나 우리 어민과 수산물 상인들의 피해, 이거는 바로 직접적인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런 여러 가지 걸 감안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걸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10년 동안에 우리가 시달린 가짜 뉴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